2022년도 3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학 개론입니다. 1번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아는 성격의 집행자로서 인지 능력에 포함이 되죠. 2번 성격의 구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발달하는 체계가 초자아이다. 초자아는 학문기의 배변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발달한다가 아니죠. 남건기라고 했죠. 이들은 쾌락 원칙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학문기는 우리가 이게 배변할 때 어떤 강박 증세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박 이런 것들이 이제 배변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이게 227하고 동일 문제입니다. 여하튼 앞에 것을 차근차근하게 익히면은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진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것도 221-13문제와 동일 문제입니다. 집단의 리더가 민주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했죠. 지시적인 경우 이렇게 되지 민주적인 경우에는 집단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집단의 응집력이 높은 경우, 실행 가능한 대안이 부족하여 집단의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집단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고립된 경우에는 집단 사고가 잘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3번 문제입니다. 기질과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213-1번 문제, 즉 21년 3회 문제와 동일 문제입니다. 내적 작동 모델은 아동의 대인관계에 대한 지표 역할을 한다. 2번 기질은 행동 또는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해주는 생물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3번 주 양육자가 아동의 기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양육한다면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이 반드시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불안정 해피 애착 아동은 주 양육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게 아니지 해피 피한다 또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4번 문제입니다. 조사 연구에서 참가자의 인지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그가 가입한 정당을 묻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가? 213-8번 문제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건 안면타 당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에 내용을 동영상이나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정신분석의 방어 기제 중 투사에 해당하는 것은 투사가 많이 나오죠. 1번 불쾌한 현실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부인이죠. 2번 아주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충동이나 기억을 의식해서 추방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3번 자신이 가진 바람직하지 않은 자질들을 과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 쏘는 것, 이걸 투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번 반대되는 동의를 강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동기를 숨기는 것은 반동 형성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조건 형성의 원리와 그에 해당하는 예를 잘못 연결시킨 것은 이건 211-2번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행동 수정이 되겠죠. 강화보다 처벌 강조, 행동 조성. 자, 행동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행동 조성 또는 우리가 행동 조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벌보다 뭡니까? 강화를 더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죠. 처벌하면은 이게 단계적 발전 좀 어렵습니다. 3번 소구에 대한 저항, 부분 강화 효과가 되고요. 4번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응용은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을 보면 그게 좋구나, 저러면 이쁘구나 해서 나도 이제 자극이 돼서 사고 싶어진다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고 모델은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에
응용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성격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중 개인의 성격은 타인으로부터 독특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이것도 211-9번과 동일 문제입니다. 이끌어낸다 해서 깊이 생각하지 말고 있으나 유도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자신과 같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수행이 향상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이게 사회 촉진 효과라고 했죠. 211-16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썬다이크가 제시한 효과의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시행착오 학습, 도구적은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같은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문제 상자 있죠. 비둘기 박스 이렇게 있고 한데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3-16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223-10번입니다. 현상학적 성격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현상학은 현재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203-12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어린 시절의 동기를 분석하기보다는 앞으로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게 현상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중 보존 개념이 획득되는 시기는 우리가 대감이 구보를 한다 이렇게 보죠. 구보, 대감이 구보.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고 그 다음 대상 연속성은 감각 조작기라고 감각 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죠. 역시 203번하고 동일 문제고요. 12번입니다. 다음 중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적은 수의 표본 자료에서 추정할 경우 사용하는 분포로 가장 적합한 것은 표본이 30개 이렇게 미만일 경우에 하는 것이 우리가 T 분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설명 내용은 또 201-12하고 동일한 문제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 검사로서 성격 특성과 심리적인 문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임상적 질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면적 인성검사죠. 이것은 201-7번과 동일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연합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 조건 형성, 이것도 203-19와 동일 문제인데 고전적 조건 형성은 수동적이라고 했죠.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이제 능동적이고 고전적 조건 형성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 차원의 행동 변화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니까요. 203-19와 동일하니까 그 부분을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 낯선 장소에서 어머니가 사라졌을 때 걱정하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피하는 아이의 애착 유형은 앞에 풀었던 것과 같죠. 이게 피하니까 이게 불안정 해피 애착입니다. 역시 193-5번하고 같은 문제가 되지요. 그 다음에 223-16번입니다. 무작위적 반응 중에서 긍정적 결과가 뒤따르는 반응들을 통해서 행동이 증가하는 학습 법칙을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걸 한다. 이것을 우리가 손다이크의
효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193-13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17번입니다. 특질을 기본적인 특질과 부수적인 특질로 구분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93-20번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포트의 중심 성량, 카텔의 원천 특질, 아이전케 외향성, 내향성, 이거는 다 서열상 이거는 위에 있다. 또 이거는 기본적이다. 중심과 원천은. 그러나 올포트의 2차적 성향, 이것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2차적이니까 기본은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답을 익히는 것을 193-20번 할 때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반응과 처벌 간의 지연 간격이 짧아야 됩니다. 처벌과 강화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처벌은 확실한 규칙에 근거해 주어져야 됩니다. 4번 처벌은 약한 강도에서 시작하여 그 행동이 반복될수록 점차 강해지면 안 되죠. 처음부터 강하게 해서 하지 약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역시 이 문제 191-6번 문제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질서 정연하거나 인색하고 완고해지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지저분하거나 무절제한 성격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중 어느 단계와 관련이 있는가? 아무래도 이 내용을 보면 어딜까요? 바로 학문기가 되겠죠. 이것은 학문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성격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 다 이렇게 접근하는 보다는 문제 나오는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작고 털이 있는 동물은 강아지라고 알고 있는 한 고양이를 보고 강아지라고 이야기하였다면 이는 피아제의 무슨 개념과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피아제 인지 발달 개념이 4단계로 있죠. 처음에 자기의 기본 도식이 있는데 새로운 걸 올 때 거의 동화를 합니다. 이게 맞지 않을 때 이렇게 조절을 하죠. 이거 적응하는 게 이제 평형화 이런 그 단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아이의 도식은 작고 털이 있는 동물은 강아지라는 도식이 있는데 고양이를 보고 일단 강아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도식의 이제 대상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동화라고 봅니다. 동화라고. 근데 나중에 결국 조절하게 되겠죠. 이게 강아지는 아니구나. 이후에 이제 이렇게 조절을 맞으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맞지 않을 때 나중에 조절을 한다는 이러한 그 피아제 인지 발달 개념이 4단계가 있다. 이 중에서 지금은 동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 23년도 3회, 22년도 3회 문제는 이렇게 빨리 간단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년 1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하셔야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